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을 보내드리는 시간이 약 한 12분 정도 남아있어서요. 네. 잠깐 그냥 들을 만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하나 예. 해드리려고 제가 예.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사실은 이거 컴퍼니 얘기라고 하긴 않지만 워낙 중요한 얘기여서 미국 연준 의장이 이제 파월 의장인데 예. 파월 의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이제 외신들 네. 중심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채 금리도 그것 때문에 들락날락하고 있고 하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파월 의장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2월까지가 임기인데 지금쯤 하면 이제 재지명을 할 건지 네. 연임할 건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매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 네. 좋은 선택지가 많다. 그러면 이 발언만 보면 교체도 염두하고 있다는 뉘앙스잖아요.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게다가 특히나 이제 그런 보도가 최근에 더 많이 나왔던 이유가 얼마 전에 CNBC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파월 의장하고 브레이너드 이사라고 지금 연준 이사인데 예. 이 세 명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만났다. 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안 그래도 가뜩이나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바뀌면 이 레이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로 바뀌는 거 아니냐는 네.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백악관에서 만났다는 건 뭔가 좀 얘기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특히나 더 브레이너드 이사로서의 교체설이 미국에서 굉장히 이 많이 그림을 대통령이 현직 중앙은행 의장과 네. 차기 후보자를 둘 다 불러서 전역하게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런 최근에 그 여성분이 브레이너드 이사거든요. 근데 왜 브레이너드 이사 연준 이사가 자꾸 거론이 되냐면 현재 연준의 이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유일하게 민주당 당원으로 돼 있어요. 다들 공화당원이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으니 민주당 정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실은 근데 파월 의장이 연임한다는 얘기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터치 캐피탈 마켓이라는 데서 이제 각 연준 이사들 연준 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발언이나 표나 이런 걸로 성향 분석한 건데 보시면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 지금 파월도 위에서 한 4번째쯤 있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좀 비둘기파에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파월도 사실은 중립 혹은 약간 비둘기파에 지금 좀 완화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근데 브레이너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인물이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브레이너드로 바뀌면 지금보다는 하여튼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바뀌는 것 아니냐. 지금도 제로금리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돈 덮는 쪽으로. 조금 더. 근데 사실은 그건 차이는 별로는 없어요. 근데 이 변화가 조금 의아하다. 혹은 파월이 그대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파월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립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네. 파월 의장이 예전에 물론 조지 부시 W 대통령 공화당 시절에 재무부 차관을 지냈던 인물이고 공화당원이니까 확실히 공화당의 인물이긴 한데 이 파월 의장이 처음에 연준 이사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었거든요. 당시 민주당 정부였는데 연준 이사를 지명하는데 공화당 인물을 넣었다는 뜻은 당시에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공화당 민주당 가지지 않고 상당히 좀 원만한 관계였다. 좀 무난한 사람이었다는 평가가 당시에도 있었어요. 오바마가 자기 편 남의 편 안 가린 인사를 했다는 뜻일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민주당 대통령이 반대 공화당파 연준 이사를 지명한 건 한 30몇 년 만에 미국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준 이사로 활동할 때 단 한 번도 반대표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무난한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자체가. 얼굴 보면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한 번 반대했다는 외신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양적 완화 세 번째 양적 완화 할 때 한번 반대표를 던졌다가 사람들이 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했더니 그럼 저도 그냥 찬성 그래야 돌아섰다는 얘기도 있고. 날카로운 소신파가 네, 큰 인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네, 그게 그분이 작은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네. 그런 분들은 과장 이상 못 올라가더라고. 이런 에피소드 있습니다. 이 파월 의사와 관련해서 외신에 예전에 소개됐던 되게 별로 이게 개인적인 사안은 잘 안 나오는데 파월 의장이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 파월 의장하고 저녁을 먹는데 네. 와인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딱 한 잔만 먹고 한 잔 더 드세요 했더니 절대 안 먹고 항상 한 잔만 먹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파월 의장은. 파월은 그래서 이거를 뭐 되게 고집세네 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파월 의장이니까 막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 싫어하고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하고 예. 뭐 이렇게 늘 적당한 수준에서 끝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냐 그렇군요. 뭐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이 프로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네요. 그런데 네. 사실은 그래서 파월 의장으로 유지해도 되고 브레이너드 이사로 바꿀 수도 있고 두 개가 이제 두 옵션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너드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네. 파월 의장이 공화당 당원인데 이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조금 더 강하게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었는데 공화당 그런 쪽이죠. 예, 민주당에서는 특히 뭐 워렌 상원 의원 같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금융 규제를 굉장히 다시 강력하게 조여야 한다. 는 그러려면 민주당의 강력한 당원이 연준 의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히스토리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사실은 금융위기의 도드 프랭크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금융 규제가 미국에 생겼죠. 예.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한번 보시면은 딱 이해가 할 때 이게 지금 미국 연준에 금융 규제 관청들을 다 그냥 써놓은 건데 이거 예. 이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몇 개가 생겼어요 당시에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에 리만 사태 이후에 이리만 사태 예, 이후에 예. 여기도 연준에서 관리하고 재무부에서도 관리하고 각 주정부에서도 관리하고 삼중 사중으로 이렇게 해서 뭐 새로운 신설되는 그 기관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자기 자본 규제 은행이 자기 자본으로 막 투자하지 마라 하는 볼커룰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겼고 굉장히 규제가 강했는데 트럼프 정부 때 행정명령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 행정명령 대표적인 게 원인 투아웃 그게 뭐냐면 규제 하나 만들려면 이전 규제 2개 없애라. 하나가 들어오려면 2개 없애라. 이게 원인 투아웃 행정명령이었거든요. 그런 거 내기도 하고 무슨 너희가 오바마 정부 때 만들었던 그 정부들 기관들 권한 축소하고 사람 줄이고 뭐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규제들이 되게 많고 표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지금 이게 각 연준에 아니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려서 복잡한 표에 금융기관 수장들 이름이에요. 이름 다 모르셔도 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 공화당원들이 다 돼 있는 거고 파란색은 이제 곧 바뀔 예정. 예. 공화당원들 임기가 끝나면 다 파란색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부 속으로 바꾼다는 뜻이고 네네. 이 말은 지금에 있는 미국의 금융규제 당국의 수장들을 강경파로 민주당의 강경파로 바꿔서 민주당의 금융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추세에 맞춰서 연준 의장이 금리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금융 규제라면 금리 올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은행들이 예를 들면 네가 투자를 함부로 하면 안 돼. 안 돼. 뭐 자기 자본 잘 규제를 잘 해야 돼. 뭐 이런 예. 것들을 강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면 금융 규제를 강화하면 그게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그건 예. 역시 시장에 좀 부담을 주거나 유동성에 부담을 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기조에 맞추면 브레이너드 이사로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 그건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만약에 브레이너드 이사가 나왔다 하면 이거는 미국의 금융 규제가 좀 강화되는 일종의 포석으로 하는 것으로 좀 이해하면 어떨까? 그럼 주식 팔아야 돼요? 주식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규제 강화되면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은행 주식한테는 안 좋은 건가 봐요. 그렇죠. 훨씬. 근데 뭐 물론 반대되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금융 규제를 강화하려면 금융 규제 법을 바꿔야 되는데 네. 물론 지금 조금 바뀐 게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 근데 금융 규제법은 상원에서
절반이 아니고 60%의 표를 넘어야지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50대 50이니까 안 바뀌는구나. 공화당이 반대하면 그 법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게다가 지금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예. 뭐 코로나19 극복, 뭐 양극화,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 금융 규제 완화, 금융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는 추세가 조금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뭐 파월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연준 이사라는 게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하는 게 그동안의 예. 연준의 약간 관례였으니까 뭐 예전 트럼프 때처럼 또 안 바꾸고 그냥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안승찬 기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자, 바로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가고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쉬었다가 7시 7시 반에 30분에 네. 또 백브리핑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